자, 우리 일단 미국 시장 간단하게 보고 오늘 시장 넘어가죠. 네, 오늘 미국 시장 자리가 좀 기분 나쁜 자리에서 밀렸습니다. 그러게요. 네, 원래 요쯤 되면은 일단 요 위상에서까지 저항선이 쭉 내려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박스권 상단부 그리고 또 저항선 딱 들어온 자리, 요 위쪽에서 한번 딱 마감을 해주면서 뭔가 아침엔 좋았거든요. 여기서 이제 흔들린다는 거는 미국도 체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마당에 저항선 벌써 지금 2번 정도 시도하다가 밀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왠지 좀 찜찜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밑에도 강력한 지지권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될 시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돼도 내일 그대로 양봉 쭉 해서 오늘 하락했던 걸 감싸서 들고 올라가는 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인데, 안 그럴 것도 대비를 해야겠죠. 이렇게 되면은 일단 지금 보이는 것만 본다고 하게 되면 박스권 상단부 실패, 그리고 또 저항선 돌파 실패, 두 가지가 더 무겁습니다. 근데 거래는 살짝 늘었습니다. 이런 패턴을 봤을 때는 기분은 안 좋다. 기분은 안 좋다. 네. 그러면 이제 한국 시장은 어떻게 될 것이냐.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이 막 덜컥덜컥 사면서 시장이 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쪽에서 오늘 일단 시장은 약하게 출발하겠죠. 출발하는데 아마 9시 반까지 동향이 상당히 좀 어지러울 것 같습니다. 거기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나가느냐. 그래서 지금 최근 패턴은 외국인들이 주식도 사면서 선물도 사는 패턴입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대에서는 선물을 매도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약간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 또 아니면 선물을 눌러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패턴들로 바뀌는데 오늘도 똑같이 장중에 선물 매도, 현물 매수 기조 나오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선물보다는 현물의 무게를 더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시장은 밀렸다가 약간 또 다시 양봉 패턴 쪽으로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보는데, 이것도 뭐 장중에 들어오는 환율부터 또 여러 가지 다 체크해야 되겠죠. 예, 근데 지금은 약간 이격도가 좀 더 들어가 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는 한 2,400 안쪽으로까지 한번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보는데 자신은 없고요. 특히 이제 나온 지표 보니까 오늘은 딱 그거네요. 아침에 좀 매매 좀 치신다 하는 분들은 다 오늘 진단 키트, 백신 관련주 이쪽으로 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네, 숫자 자체가 너무 더블링이, 그러니까 4만 명대에서 7만 명. 이거는 뭐 10만 명은 금방 하겠네요. 이렇게 되면요. 그러게요. 이거 네. 코로나 이제 끝난 줄 알았더니 근데 이제 코로나 두려워하는 사람은 많지가 않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초기에 이렇게 환자가 확 급증한다 그러면은 주식을 하는 입장 쪽으로 봤을 때는 뭔가 이거를 요거 빨아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만약 코로나가 이게 확산이 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네. 진단 키트, 뭐 백신 이 관련해서 다시 또 오르겠지만 네. 그에 더불어서 다시 우리 컨택트, 네. 예, 컨택트에 대한 좀 별로 안 좋죠 또. 예. 근데 이게 지금 핵심은 만약에 이게 정부의 정책 자체가 거리두기 운동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쪽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좀 더 탄력들이 강하겠죠. 근데 지금 정부 입장이 그쪽은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거리두기 운동 갔다가 자영업자들 또 뭐 이런 사회적 여파가 좀 크고, 말씀하셨듯이 아직 이 정도면 전파력은 크지만 그래도 저희가 알고 있듯이 뭐 크게 죽는 병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보다는 또 인식이 달라져 있는 상황 쪽에서 약간 좀 혼동은 나올 수 있겠지만은 예전처럼 뭐 또 비대면 온라인 관련된 종목 쪽으로 확 확산하는 것보다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그냥 숫자가 이렇게 크다 보니까 혹시나 정부가 거리두기 운동으로 들어가면서 변하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일말의 기대감들이 작용하는 정도. 그러면 저희는 그냥 치고 빠지기. 그렇죠. 에이 단타쟁이.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좀 아침에 단타가 싫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살아가는 방식이고 바이러스하고 공존하는 우리 사회. 예, 그만하겠습니다. 예. 네. 네. 자, 그런 차원에서 네. 우리가 백신주라든가 진단키트주 고점에 물리신 분들 있잖아요. 시젠 같은 경우 아주 고점에 사신 분들 아직도 주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예. 분들은 이번 기회에 나올 수 있는 어떤 기회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계속 내가 산 가격까지 기다리겠다 이렇게 버텨야 될까? 아니면 적당히 반등이 됐을 때 매도를 해야 될까? 이게 네. 고민일 거예요. 아마 요즘 보니까 또 차이가 있는 게, 예전에 전통적인 진단키트 쪽의 강자, 뭐 시젠, SD 바이오 센서급과 네. 뭐 엑세스 바이오나 휴마시스, 뭐 수젠텍 이런 쪽이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가벼운 쪽, 무거운 쪽. 근데 아마 이 둘 다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한다고 해서 예전에 내가 CGN을 뭐 8만 원에 샀는데 10만 원에 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이번에 올라갈 땐 파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리 이제 전파력이 빠르고 더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은 일단 과거처럼 그만큼 타격은 아니다. 라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도 최근에 유행하는 거에 따라서 반응을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은 예전 수준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빠져나오고 이게 솔직히 저런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관심도와 사이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 그렇죠. 바이러스가 진화하는 이런 사이클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포인트를 맞추니 차라리 좀 장기적인 성장과 함께 사이클로 위축되는 쪽에서 기회를 찾는 좀 차라리 이거를 뭐 한 40% 손해봤다가도 정리했다가 차라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사야 될 종목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차라리 하이닉스나 차라리 삼성전자가 낫지 않나. 아니 하이닉스를 차라리라니. 대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네, 무조건 이게 참 삼성전자가 그동안 잡초 취급을 받아가지고 억울하겠지만은 차라리 그래도 여기서 내가 앞으로 그러면 6만 전자에서 9만 전자로 다시 간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쪽으로 좀 시젠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좀 더 확률이 높은 쪽은 그쪽이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그 반등이 될 때 그 정말 아주 높은 고점에 사신 분들은 그 가격대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네. 적당한 시점에서 좀 그러니까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방식으로 그렇습니다. 정리하시는 거. 그게 더 낫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 투자의 아이디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오늘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네, 반도체 쪽인데요. 이쪽은 TSMC와 이번에 SK하이닉스 정확한 발음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양봉 대표님이 발음을 좀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원래 이상해. 가셨죠? 네. 아직 안 갔어. 듣고 있어 지금. 예. 나의 뒷담화를 하나하나 지금 체크하고 있어 지금. 영어에 대해서는 이제 굿모닝 팝스를 좀 먼저 들은 제가 네. 조금 낫기 때문에 K-PAX입니다. K-PAX. 근데 이게 알고 싶어요. 네, 죄송합니다. 원래 원어민 발음의 길은 좀 멀고 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을 투자를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청주공장 또 투자도 축소 또는 지연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일단 업황이 약간 위축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이런 부분들. 근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정도 아니고 긍정도 아닙니다. 이런 거는. 근데 앞으로 성장에 대해서 원래 불황 때 투자를 하는 게 진짜 승자라고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현금 관리나 또 공급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거는 그래도 지금 시점에서는 긍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반도체주 여전히 좋게는 보는데 이게 신규로 이제 반도체주가 사이클이 좋아서라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동안에 받았던 악재 때문에 이유도 없이 빠졌던 부분들이 이제 업황이 어느 정도 약간 좀 둔화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이유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어떤 회복세 자정작용이 들어가는 정도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기점으로 봤었을 때 약간 주가가 이제 반응하는 정도로 봤을 때는 한 10만 5천 원대 부분이 가장 중요한 이제 저항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쪽을 안착해서 안착하면서도 계속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느냐라는 부분들은 이제 추세를 바꾸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지시되 아직 지금 보통 보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완전히 단기적인 관점 쪽에서 V자식으로 딱 올라간다라고 말씀드리기 좀 힘든 시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는 저항대에서 좀 머뭇거릴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은 다시 또 출렁출렁 힘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쪽에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DB하이텍 가지고 지난번에도 저는 다른 분들과 의견이 좀 다르게 매수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차라리 이 정도에서는 너무 DB하이텍의 가치를 몰라준다. 안쪽에서 매수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게 한 번에 그러니까 워낙 충격이 심했기 때문에 한 번에 바닥 찍고 바로 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8인치 올드한 웹의 가치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남들은 다 파운드리 쪽에서 12인치 투자하고 그러면서 나오는 감가상각 비에 대해서는 훨씬 더 재무적으로는 안정돼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주주의 그 파렴치한 행위만 없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그걸 무서워하는 거예요, 지금. 네, 네. 그런 뭐 그러면서 과거 전력을 봐도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불안감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가장 악재 중에 악재고요. 회사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다가 무슨 동부그룹이 뭐 우주 정거장 하는데 뭐 돈 넣고 뭐 아니 회사나 잘 관리하세요. 이거 왜 괜히 이런 알짜 회사들 저가에 어떻게 또 지분 인수하려고 막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예, 제대로 된 결정을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신뢰가 먼저입니다. 네. 아, 참 제가 좀 사과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거 관련해서 네. 그 1시에 라이브 방송으로 그 전문가 모시고 네. DB 하이텍을 갈구는 방송을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월요일 날로 연기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제가 착각을 했더라고요. 우리 작가가 예. 목요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왠지 월요일 날로 잘못 얘기해서 예.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12시 라이브 방송이 끝나고 나서 네, 이어서 바로 네. 그 물적 분할 이슈에 대해서 그리고 동부그룹에 대해서 한번 좀 까는 방송. 그래서 좀 여론이 많이 악성화돼서 네. 함부로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예. 뭐 차영주 소장님 나오시나요? 우리 차 소장님 어떻게 해? 나 위로를 드리고 싶어. 왜 우리 못 나오셔 자꾸 저 여기서 하신 말씀 때문에 네. 걱정이 많으셔서 괜찮은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유머로 받아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 물론 잘못 보고 뷰가 잘못됐다. 그래도 그걸 보완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그 대신 팔은 없고. 팔은 없고 그거 더 무서워 그게.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도 예 아마 전문가라면은 네. 네. 다 실수할 수 있죠. 네. 네. 아니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그분은 차 소장님은 12월 말까지 이 상승 쪽으로 봤으니까 아직은 시기가 더 남아 있잖아요. 아 그렇게 빼놓고요. 야 이거 참 왜 그래. 죄송합니다. 딴 데서 톰앤제리로 하더만. 아이 뭐 이제 다 친하니까 이런 얘기 드리는 그렇죠. 거고요. 우리 네. 다 알죠. 이게 다 친하니까 네. 이런 얘기 편하게 하는 건데. 네. 괜찮아요. 차 소장님 그 오시라고 하세요. 일로 나오시라고. 네, 그러면 제가 하루 이틀 못 악플을 너무 나오고. 무서워하지 마시라고. 네, 예, 예. 우리 파이로모니터 가족분들은 이해하고 대신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 포인트를 그렇죠. 잡고 보면 네. 되니까. 계속 업데이트 해줘야죠. 네. 네. 자, 빨리 갈까요? 네. 그래서 두 번째는 DB하이텍은 여전히 더 밀릴 수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회사만 보자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두 번째 이 FST라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EUV 관련된 쪽에서 언제 시간 나면 EUV에 대해서 한번 쫙 정리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은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쪽에서 저점에서 턴을 하는 패턴인데 아마 이제 SNS 텍과 FST 두 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EUV 쪽에서는 아마 국내에서 어느 정도 챙길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아마 이번에 내일 모레인가요? ASML 또 실적 발표가 날 텐데 거기서 나오는 변화와 또 삼성 쪽이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이쪽을 봤을 때는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또 프로브 카드 소켓의 강자 TSE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많이 밀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한 반도체 업황과 같이 움직이겠지만 지금 강력한 거래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변화와 함께 한 번 더 레벨업 시도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이지만 일단 박스권 하단부 있게지면은 이건 다 위험 관리입니다. 네, 그런 쪽으로 바라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은행, 증권주, 금융주 얘기를 하시는 것도 요즘에 최근에 많은데 증권주는 전체 창으로 좀. 예. 마음이 급했네요. 전반적으로 증권주는 실적 안 좋습니다. 네. 안 좋고 지금 트렌드에 안 맞습니다. 그냥 반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시적 반등. 네, 일시적 반등으로 보시면서 아마 올라올 때가 아마 이게 증권주가 움직인다는 건 그렇게 시장에 썩 좋은 시그널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관리하시고 은행주는 모르겠습니다. 매수하자는 의견도 많은데 저는 반대입니다. 은행주 저점에서 잘 사서 수익 나는 것 같다가 언젠가 또 흔들리게 되면 제자리. 근데 배당이 5% 9% 많이 밀리다 보니까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9%까지 들어왔어요. 야, 네. 엄청나네요. 네. 근데 배당을 보고 들어갔다가 배당만 챙기고 손해보고 파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는 사실 많은 분들이 배당보다는 이 시세 차익을 원하시는데. 그렇죠. 예. 근데 이거 잘 보시게 되면은 단기물하고 장기물이 있는데 단기물은 조달금리입니다. 그 장기물은 대출에 같이 연결되는 금리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금은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나오게 되면은 조달은 비싸게
대출은 싸게 나가는 현상이 나거든요. 이게 지금 의 금리 차를 보게 되면 그냥 은행주가 금리가 올라서 다 좋구나 이게 아닙니다. 지금 시점은 그게 장기 금리 차가 같이 움직여줘야 이게 적정 마진이 나오는데 밖에 있다고 하게 되면 은행은 지금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부 입김들 엄청 나오죠 지금. 그렇죠. 여기 네. 관치금융이라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네, 지금 할 때 아닙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뭐 짧게만 보고 바로 빠지는 전략들이 낫지 않나 그런 쪽에서 대응은 저는 은행주 매매 본 적이 거의 없어가지고요. 네, 별로 안 좋게 보고요. 오늘 마지막으로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꼭 드리는 얘기, 찐시황에서도 얘기는 꼭 드리지 않습니까? 유가는 쉽게 안 빠진다. 이게 제 논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된 쪽 계속 매매해도 된다. 이번에도 조선주 밀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저점에서 매수하라. 뭐 이런 쪽으로 어제 정말 많이 올랐잖아요. 현대중공업 10%? 뭐 이렇게 오른 것 같던데. 현대리포도 이렇게 될 줄 모르셨음.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네. 그렇게 오른 지금 시점에서도 추가 매수 들어갈 만하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직 박스권 하단부 쪽입니다. 지금 패턴을 보게 되면은 만약에 현대중공업만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인데요. 이 자리라고 하게 되면 비싼 자리가 아닌데 여기 직접 박스권 하단부 지키면서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상단부는 한 뭐 15만 원대 부근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되면 아직 여유가 더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는 관심이 없고 괜히 유가가 하락해서 또 쭉쭉쭉 밀린다. 그런 때가 또 매수 기회인 것 같고요. 어차피 지금 실적 빠르게 개선 안 됩니다. 이럴 때는 매매 계속해도 돼요. 근데 실적 막 잘 나오면서 우리 이제 뭐 7천억 조 단위 영업이익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는 그냥 고점에서 매도 쪽으로만 바라보시는 그때는 매매를 조선 쪽은 가급적 멀리 하시고 지금은 충분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러면서 기자재 쪽 관련된 쪽에서 어제 보니까 HGSD 엔진 이런 것도 밑에서 빠르게 올라오거든요. 이런 조정받다가 강하게 올라오는 강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증자받아서 무거워지네 뭐네 한다고 하더라도 증자의 이유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 있겠지만은 회사가 운용자금과 함께 받은 수주를 가지고 좀 더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좀 좋아지기 위한 증자가 있고 자본금 때문에 허덕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하고는 증자가 있는 반면에 성격이 다른 쪽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런 쪽은 뭐 물론 물량 부담에 대한 변화는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펀드멘탈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새로운 강자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강자? 네. 지난번부터는 항상 그 얘기만 드렸었거든요. 피팅 밸브 하게 되면 태광, 성광 밸브 거기다가 하이로 코리아, BMT도 되는 회사입니다. 이것도 체력이 되는 피팅 밸브 쪽이다 보니까 근데 주가 거래가 좀 많이 안 되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잘 견뎠고 변화가 나오는 부분이다. 그러면 이런 것도 한번 좀 관심을 볼 필요가 있다. 거래가 일단 적다는 거 만약에 좀 충분히 시세 흐른 거 본다라고 되면 태광하고 성광밴드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주가 좋다면 조선 기자재도 좋은 거잖아요. 당연히 좋죠. 예. 자,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지금 사야 된다면 네. 그 지수 연관되는 대형 조선주를 사는 게 낫습니까? 조선 기자재 같은 중소형주가 더 최우선일까요? 조금 뭔가를 좀 이 손맛을 느끼고 싶다. 예. 네. 기자재. 이거는 저 화토 도박꾼 얘기인데? 그런가요? 그러면 좀 하고 싶다 그러시게 되면은 네, 기자재 쪽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기자재. 네. 그다음에 그런 거 빠른 거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현대미포 조선이 제일 낫습니다. 매매하시기에는. 이 관점은 트레이딩 관점이신가요? 아니면 중장기? 지금 스윙 관점이죠. 스윙. 네. 그러니까 샀다가 좀 어느 정도 다시 박스권 상단부 팔고 기다려볼까? 그럼 팔았다가 다시 고점 근처 오면 판다? 네. 예. 근데 아마 그럴 때 보통 보면은 벗기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럴 때는 그냥 잘못했다. 네. 근데 그런 걸 대비해서 약간 뭐 20-30% 정도 남겨놓고 대응했다가 또 밀리네 그러면 다시 사고 이런 작업 반복해도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